오늘 알아볼 것은 드립인 줄도 모르고 쓰고 있는 드립들입니다. 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근본 드립으로 시작해 봅시다. 황당하거나 얼탱이가 없을 때, 놀랐을 때나 말문이 턱 막힐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단어가 뭡니까? 씨발! 자, 첫 번째 드립은 헐입니다. 굳이 이 뜻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는 일상에 스며들어 대체 불가능하기에 드립으로도 인식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제 동년배분들은 기억하시죠? 2000년대 초반엔 언어 파괴의 주범으로 내몰렸던 거, 학교에서 헐 쓰다가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기도 했고요. 영화 은교에서도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였을 만큼 나름 상징성이 있는 드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헐은 그 유래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흔히 놀라 달아날 헐이 그 유래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헐이 이미 정착하고 난 이후에 우연히 맞아떨어져 발굴된 사례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놀라 달아날 헐은 우리나라에선 전혀 쓰이지 않고 오직 중국 옥편에만 등장하는 글자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헐은 중국어인데 이게 갑자기 드립이 됐다? 이게 더 부자연스럽죠. 주작 드립도 그랬잖아요. 주작이란 드립이 정착하자 마침 비슷한 뜻이었던 사업, 주작이란 단어가 재발굴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킹무이키에선 뭐라고 할까요? 포트리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말이죠, 포트리스는 1997년에 출시된 게임인데 1996년에도 헐이란 말을 쓰는 걸 보면 적어도 포트리스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겠죠. 때문에 헐의 정확한 유래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나름의 증거들을 수집하며 세운 하나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셔봐. 일단 커뮤니티 곳곳에 과거 무협소설에서 헐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무협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주로 명 혹은 청나라 때죠. 이 시대 중국인들이 놀라거나 할 말이 없을 때 쓰던 감탄사가 뭐다? 헐. 당시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놀라 달아날 헐이 아니라 쉴 헐입니다. 뭐 간헐적 다이어트 할 때 쓰이는 그 헐이죠. 아무튼 이것을 반영하여 무협소설에도 헐이란 글자가 그대로 쓰였으리라 추측됩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풍종호 작가의 지존록에도 이렇게 헐이란 글자가 떡하니 삽입되어 있죠. 무협소설은 8,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을 필두로 헐이 퍼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꽤 그럴듯하죠. 물론 오피셜은 아니니까 철석같이 믿지는 말기. 자, 두 번째 드립은 오그라든다입니다. 싸이월드가 퍼뜨린 역벽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닭살 돋고 민망한 상황, 즉 항마력이 필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손발이 베베 꼬이는 그 느낌, 이걸 오그라든다라고 표현하죠. 아니, 오그라든다는 표준어인데 왜 드립인 척 하십니까? 물론 네이버 사전에도 적혀있는 표준어긴 합니다. 하지만 마치 성지순례나 고인물처럼 어떠한 계기를 통해 표준어가 드립으로 탈피하듯이 오그라든다 또한 드립이 되었고 덕분에 아직도 활발히 쓰일 만큼의 탄력이 생겼죠. 오그라든다는 2002년 7월에 올라온 이 짤방을 통해 드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깔고 앉은 나이록 방석 갖다 놓라. 안 갖다 놓으면 방법한다. 방법하면 손발이 오그라진다. 갖다 놓으면 안 한다. 이게 대체 뭐냐? 아파트의 한 할머니가 매일 깔고 앉던 나일론 방석이 사라지자 붙여놓은 경고문을 누군가가 찍어 올린 겁니다. 빨리 갖다 놔라. 안 가져오면 방법한다. 여기서 방법은 님들이 아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저주한다는 뜻의 방법입니다. 최근에 드라마로 나왔던 그거 있죠? 방법하면 손발이 오그라진다. 다시 말해, 내가 저주를 걸면 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손은 잭스가 되고 발은 스웨인이 될 거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고문이었죠. 그리고 개웃기고요, 이 짤이 인기를 얻으며 방법하다와 손발이 오그라진다는 드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공격을 하다와 못볼 꼴을 보게 된다 라는 뜻으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며 방법하다는 쓰일 곳이 없어 점점 사어가 되었지만 반면에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은 못볼 꼴 그 자체인 싸이월드가 일궈낸 환자들을 양분 삼아 오히려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죠. 덕분에 닭살 돋는다, 남사스럽다 등의 표현을 제치고 현재까지도 가장 애용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드립은 대인배입니다. 알약이 넓고 몸과 마음이 굳센 사람, 군자이나 비견되는 뜻의 단어죠. 소인배라는 말도 있겠다. 한자로도 적어봄직하겠다. 심지어 네이버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겠다. 당연히 표준어겠거니 싶겠지만 놀랍게도 드립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확실하게 표준어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까지 통달한 이 대인배는 어떻게 만들어진 드립이냐? 바로 만신 김성모 화백이 만든 단어입니다. 만화 럭키짱에 등장한 소인배는 대인배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소인배라
다른 것이지 라는 대사에서 비롯되었죠. 김성모 화백은 정말 작품을 찍어내듯 다작을 하여 우스갯소리로 공장작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드립 공장작이기도 합니다. 드라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등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죠. 진지한 화풍에 녹아든 특유의 병맛스러운 대사 덕분에 수많은 작중 대사들이 드립으로 탈바꿈했고 이번 파트의 주인공인 대인배 또한 그렇습니다. 대인배가 왜 병맛스러워요? 지금이야 대인배란 말이 익숙해져서 그냥 말짱한 단어로 보일 겁니다. 근데 소인배의 배자는 무리배자거든요.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걸 뒤집어서 대인배라고 부른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단어잖아요. 보통은 대인이라고 하지. 때문에 당시에는 대인배래? 그게 대체 뭔 말임? 이라는 반응이었죠. 해서 대인배는 지금과 같은 진심 어린 경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농담 섞어서 띄워줄 때나 사용되던 드립이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 당시에 김성모의 팬들 일명 근성가이의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대인배라는 말이 커뮤니티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 이후에도 대인배는 스타판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데요. 김준영 선수는 팬미팅에 온 팬들에게 차비를 챙겨준다거나 경기 중 불리한 상황으로 몰렸을 때 버그가 발생하여 재경기를 해도 되었던 상황임에도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등 항상 반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우승했을 때도 게임 준비를 할 때도 진짜 반듯한 모습만을 보여주었기에 당시 유행하던 대인배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인배는 사실상 표준어가 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김성모 작가가 대인배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고딩 때 친구가 맨날 너는 소인배 나는 대인배란 말을 아주 뇌절까지 하고 댕겨서 당연히 있는 말인 줄 알고 그냥 적었다네요. 자, 네 번째 드립은 역변입니다. 역으로 변하다. 쉽게 말해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해버렸을 때 역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역변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네. 역변은 정상적으로 변하다 라는 뜻의 정변에서 유래된 게 아닐까 싶겠지만 정변도 드립이죠. 사전에 정변이란 말이 어딨어. 해봤자 갑신정변이지. 게다가 정변보다 역변이란 말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자, 역변의 진짜 의미는 역행변이입니다. 변이 여러 게임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또다시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가 봅시다. 저그 종족 본질의 최종 형태는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하이브가 건설되는 과정이 어떠하냐면 저그의 가장 기초적인 유닛인 라바가 알로 변이하고 알에서 일꾼 유닛 드론으로 변이하고 드론에서 1차 본질인 해처리로 변이하고 해처리에서 레어로 레어에서 하이브로 변이합니다. 말은 변이지만 이 과정에선 진화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때문에 역행 변이, 역변은 퇴화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역변은 스타 프로게이머 박태민 선수를 놀려먹기 위해 생긴 드립입니다. 박태민 선수가 누구냐? 가수 팀을 닮아 팀민이라고 불린 훈남 이미지 그득했던 선수입니다. 최근 모습 보세요. 훈훈하죠? 덕분에 많은 팬을 이끌고 다녔죠. 이런 박태민 선수가 속한 SKT T1이 2005년 스카이 프로리그에서 우승하자 e스포츠라는 잡지에선 훈훈함으로 뒤지지 않는 임요환 선수와 함께 박태민 선수의 사진을 잡지 표지에 딱 야, 이거 고소해도 무죄겠는데? 이 사진 한 방으로 박태민 선수의 미남 이미지는 짱구의 멘션이 되어버립니다. 팀구, 팀간지 등의 별명이 생기며 온갖 짤박이 쏟아져 나왔죠. 이렇게 외모가 퇴화하는 과정이 마치 하이브에서 라바로 역행으로 변이하는 것 같다며 역변이란 드립이 탄생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도 한때는 미인이었으나 이후 망해버리는 경우는 허다하죠. 하지만 막상 이걸 표현할 단어는 딱히 없던 와중에 생겨난 드립 역변은 단어의 생김새부터가 역으로 변했다 라는 의미를 유추하기 수월했기에 아예 새로운 표준어처럼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미인이 그대로 자라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정변이라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이건 너무 정변했던 박지빈. 자, 다섯 번째 드립은 신의 한 수입니다. 어떤 상황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내는 묘책을 흔히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이건 누가 들어도 바둑 용어구먼. 이게 왜 드립이요? 예, 어르신, 바둑에서 유래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고스트 바둑왕이지. 고스트 바둑왕 비선실세 사이가 대리랭을 뛰며 주인공 히카루를 챌린저 승급까지 올려주는 이 만화에서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럼 작중에 등장하는 신의 한 수는 대체 뭐냐?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78수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한 수를 가리키고 만화의 여러 캐릭터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신의 한 수죠. 원피스의 원피스, 킹덤의 중화통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도 8, 90년대에 바둑 붐이 일며 묘수, 승부수, 미생, 호구 등 많은 일상 용어가 바둑에서 유래되었기에 신의 한 수가 슬그머니 이 사이에 쏙 끼어들어 왔음에도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신의 한 수는 보시다시피 고스트 바둑왕의 발매 직후인 2000년대 초부터 쓰이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또 신의 한 수는 조금 특이한 드립입니다. 봐봐요. 성지순대, 오펜무, 일로
일루미나티, 알고리즘, 신격화 드립 등등 외국의 드립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는 흔하죠. 하지만 신의 한 수만큼은 수입이 아니라 아예 귀화한 드립입니다. 神の一手 라고 검색해보면 바둑 관련 글에서나 사용하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은 폭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거야말로 드립은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주제를 선정하고 어떤 드립들이 있을까 생각 좀 해보니까 제 맘에 쏙 드는 드립들은 또 제가 옛날에 이미 다뤄놨더라고요. 열받게. 그냥 넘기긴 좀 아까우니까 각각 세 줄 요약으로 설명드릴게요. 해당편 찾아가서 한 번씩 다시 봐주면 고맙고. 먼저 흑역사 턴에이 건담 시리즈에서 잊고 싶은 과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중2병의 본고장 일본이기에 너무 쪽팔려서 잊고 싶은 과거를 흑역사라 부르게 되었고, 이후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아주 신나게 써먹고 있는 드립이죠. 다음은 주작. 마제유는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 이후 아프리카 BJ로 활동했는데 이를 고이 넘길 생각이 없던 스타 팬들이 조작이라고 오지게 놀려대자 조작이란 단어를 차단했고 어떻게든 골려먹으라는 마음에 조작을 주작으로 살짝 변형하게 된 것이 그 유래입니다. 다음은 찰지다. 실제로는 차지다의 방언이지만 엉덩국님의 만화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에 등장하며 짤방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찰지다 또한 그 찰진 악센트로 드립화가 이뤄졌고 사용 빈도가 급속히 늘며 2015년엔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은 드립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세. 이 또한 원래는 표준어지만 드립처럼 쓰이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최민수를 놀려먹고자 최민수가 등장하는 프로 품행재료에 라는 멘트를 필수 요소화 시키며 하나의 드립처럼 쓰이게 된 겁니다. 한 줄만 더 적자면 이후 싸이월드의 부흥기와 겹치며 더욱 널리 퍼져 나가게 된 드립이죠. 자, 여기까지 드립인 줄도 모르고 쓰고 있는 드립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말이 있긴 한데 분량상 넘어가도록 합시다. 조회수 잘 뽑히면 2편 나오는 거고 안 좋으면 뭐 관짝 가는 거지. 또 보죠.